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던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삼성전자 우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3% 5%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 중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간간히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감에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무역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5월 첫째 날 이렇게 2.68%나 하락해서 1900선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 11월에 미국에는 대선이 있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지금 경쟁자하고 득표율이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는 약 3% 정도 앞서고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6% 정도 뒤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세계 증시에 단기적인 충격을 줘서라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올 11월까지는 미중 갈등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 월요일처럼 삼성전자와 코스피 우량주 모든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을 확인하게 되면 5월 달에는 하락 장세가 다시 오나 코스피 1800선 무너질 수도,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어제 5월 첫날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난 뒤에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 실적 타격에도 우려가 된다. 코로나 여파로 급락했던 주가가 일단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이달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 요동을 칠 때,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주식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어제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약 3% 정도 하락을 했을 때 800만원 정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매수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한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 단지 3% 5%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직전에 그 사업에 대한 전망성과 그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내가 매입했던 주식이 3% 5% 10% 이렇게 떨어져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5% 10%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와 같이 미중 갈등, 그리고 증권사에서 내놓는 이런 5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이런 내용들이 나올수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증시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 힘든 구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V자 나왔던 종목들이 몇 종목 있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과 지금과의 개연성이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지만 크게 실적하고는 무관했던 기간이었다, 이게 증명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 대외 변수가 해소가 되었을 때 다시 V자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직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의 가치들이 꽤나 훼손이 된 회사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 직전에 주가가 6만원대였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지금 5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장 셧다운, 그리고 모바일이라든지 가전, 반도체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코로나 직전과 비교했을 때 올 2분기, 3분기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5만원 부근에서 다시 코로나 직전에 6만원 부근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오늘 나온 기사죠.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만 가져왔는데 지금 연합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5월 달에는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1분기의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단 말이에요. 모바일 수요 감소로 이 모바일에 사용되는 D램 반도체의 수요도 덩달아 감소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언택트 산업이 더 발전이 되면서 이쪽으로 서버용 D램 반도체가 폭넓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선방이 되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분기, 3분기에는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기사가 간헐적으로 아마 11월 대선 전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월봉 차트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했던 기업을 찾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이 중간에 출렁임은 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우상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 10% 이렇게 하락했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매도 관점이 아니라 저가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W자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방향성입니다.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자, 보세요.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가격대에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폭이 있었는데 이 폭보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하는 공포감이 극도로 치솟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폭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증시 안정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세웠고 또 이와 맞물려서 저가에서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3단계 구간에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반등은 성공했지만 주가가 다시 V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었단 말이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4월 한 달 동안 멕시코에 있는 가전 공장이 셧다운이 되었고 인도에 있는 모바일 공장도 셧다운이 되었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감을 했고 그렇다 보니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3단계에 우리가 접어드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5월달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보이는 것처럼 4단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2분기와 3분기에 접어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즉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게 된다면 3단계 구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4단계 구간에 접어들어서
다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얼마나 설정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5%, 10%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기 위해서 접근한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저의 목표가는 이전 고가인 62,800원을 터치하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3%, 5% 수익을 내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한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초인류 기업인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30 반도체 비전을 세우고 있죠. 즉 2030년까지 약 133조를 투자해서 국내 R&D와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매출은 지난해 3분기에 약 4조 3,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5.5%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포커스를 가지고 조금 더 진득히 기다리는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기사들이 간간히 나올 때마다 단기 투자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